입문자들을 위한 그라인더 하나를 꼽으라면 최고는 무엇인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탱커 반갑습니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그라인더 중에 입문자들을 위한 최고의 가성비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라짜 앵코를 계속해서 추천을 했었는데, 앵코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가정용으로서 최고의 그라인더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앵코를 추천할 거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앵코를 사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 가격에 부담이 좀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저렴한 그라인더 중에서, 물론 오늘 제가 추천할 것보다도 더 저렴한 그라인더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써봤을 때 성능에 만족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능에도 만족이 올 수 있는 정도 중에 가장 저렴한 입문자들을 위한 그라인더 하나를 꼽으라면 최고는 무엇인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빈스밀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600N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거는요, 정답이에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입문자들을 위한 최고의 그라인더 하나를 꼽으라면 그냥 빈스밀입니다. 가격대로서도 얘를 이길 수 있는 그라인더는 없다고 보고요. 이거보다 저렴한 애들은 뭔가 아쉬워도 조금 더 아쉬워요. 그래서 딱 진짜 전문가가 봤을 때에도 이 정도 그라인더면 가정에서 충분히 핸드드립이든 에스프레소든 어지간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빈스밀 600N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빈스밀 600N은 이미 유명해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또 빈스밀 600N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페이마 600N이라고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하기 때문에 이 그라인더, 핸드드립 그라인더로 유명한데, 제가 오늘은 이 그라인더가 이 에스프레소 추출이 가능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군말 없이 보고 가시죠. 자, 먼저 빈스밀 600N을 사용해서 에스프레소를 하려면 0점 조정을 좀 해야 합니다. 0점 조정이 뭐냐면, 이 다이얼로 보시면 1부터 8까지 이렇게 다이얼을 조절할 수 있는데,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출고했을 때 당시에는 1까지 이렇게 제일 가는 분쇄도로 돌렸을 때에 날이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날이 앞에 있는 날과 뒤에 있는 날이 달랑말랑할 정도로 아주 밀접하게 해서 살짝 끝이 닿아서 끼기기기깅 하는 소리가 날 수 있는 정도까지 날을 붙일 겁니다. 0점을 조절해서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이 정도로 지금 기본이라고 봤을 때, 이거보다 같은 5지만 더 가늘게 하고 싶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나사 하나만 풀면 돼요. 십자 드라이버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만 딱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빼냅니다. 보시면 톱니가 이렇게 있죠. 이 톱니들이 딱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캡에 보시면 이렇게 턱 같은 게 이게 튀어나온 거 하나 있죠. 원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쓰다가 이쪽을 불어 먹었어요. 이쪽이 부러져 가지고 굵게 하는 거를 리미트가 안 걸리게 돼 버렸습니다. 어쨌든 가늘게 하는 거는 더 이상 안 가늘어지도록 이렇게 리미트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돌려주면 되는데, 아까 전에 12시 방향에 5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12시 방향을 7로 바꾸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다시 장착을 하면 분쇄도를 7에서 5까지만큼 더 가늘게 돌릴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나요? 어쨌든 숫자를 원래 5였던 분쇄도를 7로 바꿀 수도 있고 8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제일 가늘었던 1보다도 한 2칸 정도를 더 가늘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더 돌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돌려가지고 가장 가늘게 돌렸을 때에 이게 날이 닿는 소리가 나게 하는 겁니다. 살짝 닿는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 0점을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5에다가 동일하게 맞춰서 재조립을 해주고, 이렇게 그냥 나사를 쫙 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날이 닿는 소리를 이제 들려드릴게요. 뒤에 있는 스위치를 켜서 돌립니다. 자, 돌아가죠. 다이얼을 돌려서 점점 가는 방향으로 작은 숫자로 돌리다 보면 날이, 들리십니까? 다시요. 들리시죠? 다시
안 들리죠? 돌리면 들리시죠? 자, 이 날이 요 정도 닿는 소리 보시면, 네, 이 정도 닿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가장 가는 부분 있죠, 스탑 있는 이 가장 가는 부분까지 날이 살짝 닿는 그 정도까지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날이 서로 완전히 닿게 하면 날이 망가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날에 보면 끝부분이 평평한 부분이 있어요. 그 평평한 부분만 살짝 닿게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얼라이먼트라 그러죠. 이게 날이 딱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은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살짝 닿는 거기 때문에 머신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 쇠가 막 심하게 갈릴 정도 아닙니다. 이게 얼라이먼트가 틀어져서 부딪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막 가가하게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트득트득 닿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쇠가루랑 같이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 그라인더 날의 수명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날은 닿지도 않아요. 끝에 있는 부분만 닿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요 정도 소리 나는 데까지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정도 티디디딕 한 요 정도, 요 정도 소리에다가 요 정도 딱 조심스럽게 요 정도로 분쇄도를 조절을 딱 하시고 분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머신을 돌리고 원두를 집어넣겠습니다. 대략 한 20g 정도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주시고, 네, 요 정도만 돌려주고, 동일하게 반드시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은요, 이 600이라는 그라인더를 사면 플라스틱으로 네모난 박스로 이렇게 원두를 받는 원두 바지가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박스는 정전기가 진짜 무지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시자마자 플라스틱 박스는 그냥 갖다 버리세요. 쓸데가 없으니까. 정말 정전기 때문에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버리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요. 다이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쇠로 되어 있는 스테인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컵이 있을 겁니다. 요 안에 들어갈 만한 높이로 맞추셔서 컵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받치시면 상당히 정전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보시면 크게 정전기가 없이 분쇄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동일하게 에스프레소 하실 때는 분쇄 분포도를 위해서 흔들어 줍니다. 탁탁탁탁 흔들어 주시고, 충분히 흔들고 나면 원두가 재배치가 되고 또 뭉침도 깨지고 정전기도 해결되겠죠. 가루를 털어 넣는데 양이 좀 모자라네요. 다시 이런 에러가 조금 더 갈아올게요. 그냥 대충 가무로 했더니 양이 모자라네요. 네,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갈아줍니다. 다시 흔들어서, 자, 모자란 양을 딱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넘치죠. 요거는 살짝 버려줍니다. 살짝은 아마도 많이 담아야 될 거고요. 분쇄도가 아주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도징을 끝내고, 템퍼는 아웃템퍼. 그리고 분쇄도가 아무래도 앵코만큼 막 심하게 가늘진 않아서 추출 저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무게 있게 템퍼를 사용해서 조금 세게 템핑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나와라. 자,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에스프레소 추출이 가능한 선입니다. 네,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추출 시간은 좀 빨리 나왔죠. 그래도 먹어보면 맛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징의 양을 한 1g 정도 늘리시면 추출 시간을 한 20초까지는 늘릴 수 있을 거예요. 20초 정도면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쇄도가 나오거든요. 가정에서 이 정도 분쇄도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좀 이거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도징의 양을 늘려서 추출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열심히 흔들고 동일하게 잘만 흔들어주면 채널링도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면 채널링 무조건 생겨요. 뭉침이랑 정전기랑 분쇄 분포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생깁니다.
채널링이. 그래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흔들어 주시고, 아이고 뭐 저울 달고 이러면 뭐 좋겠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10년을 넘게 했는데요, 이걸. 이렇게 하면 한 1g에서 1.5g 더 남겼어요. 믿으세요? 저울 달고 이런 거 다 보여주다가는 네, 방송이 루즈해져요. 이것도 지금도 좀 루즈한 것 같은 기분이 약간 드는데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죠? 가보겠습니다. 자, 큐! 과연 시간이 좀 길어졌을까요? 그쵸. 진짜 조금, 도징의 양을 조금 늘렸는데 추출 시간이 많이 길어지죠. 아, 저울 달걸. 아, 저울 달걸. 이거 참 많이, 생각보다 많이 담았나 보다. 노킹을 좀 세게 했나 보다. 10년에도 안 되는 건 안 되나 봐. 그래도 30초 넘지는 않을 것, 30초 넘으려나? 조금 넘네요. 괜찮습니다. 네, 요 정도로 33초 나왔네요. 훨씬 진한, 그죠? 바디감 있는 에스프레소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한번 먹어볼게요. 오, 괜찮아요. 물론 약간은 우리 이제 업소용 그라인더로 한 거에 비하면 바디감은 약간 떨어집니다. 분쇄도가 좀 더 가늘면 더 좋은데 그게 아닌 상태로 뽑았기 때문에 바디감은 좀 떨어지지만 맛은 상당히, 밸런스는 상당히 좋아서 아메리카노나 라떼 가정에서 해먹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게 바라짜 앵코고요. 위에 있는 게 이제 빈스밀 601N입니다. 600N 보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게 가장 가늘게 갈았을 때 분쇄도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굵게인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최대한 굵게 했을 때의 그런 분쇄도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보면 이거 바라짜 앵코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와요. 진짜 이거 업소용 그라인더 수준으로 정말 균일하면서도 가늘게 나와서 만져보면 까실까실한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밀가루 같은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정말 더 가늘게도 사실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600N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면 조금 까실까실합니다. 만져보면 까실까실한데,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제가 윌파 보여드렸던 거랑 봤을 때 만졌을 때 느낌은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윌파는 코니컬버고 이 600N 같은 경우에는 플랫버기 때문에 날을 조금 더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져보면은 조금 까실까실하지만 실제로 에스프레소 추출을 했을 때에는 추출 저항이 얼추 맞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분쇄 균일도가 좀 덜 나오는 거거든요. 자세히 이제 보면은 미분이 꽤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분쇄도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에스프레소 하기는 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미분의 양이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분쇄 분포도 폭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부터 조금 중간 분쇄도랑 또 굵은 분쇄도까지 섞여가지고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는 약간 까칠해 보이지만 실제로 추출 저항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분쇄도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거는요, 플랫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분쇄 균일도가 좋아서 중간 분포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버가 사실 중간 분포도가 더 높고 좀 더 이게 그 일정한 균일한 분쇄도가 나와야 되고, 코니컬버가 조금 분쇄도 폭이 좀 넓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앵코 같은 경우는 코니컬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진짜 플랫버 수준으로 균일하게 나오고요. 중간 분포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600N 같은 경우에는 플랫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코니컬버 같은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참 재미나죠. 그래서 업소용 그라인더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용 그라인더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게 코니컬버니까 코니컬버 같은 효과를 줘야 된다. 플랫버니까 플랫버 같은 맛이 나야 된다. 이런 거를 버리고 보게 된다면 그냥 단순히 성능만 보고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얘는 코니컬버지만 플랫버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맛을 표현해낼 거고요. 600N 같은 경우에는 플랫버지만 코니컬버처럼 좀 다양한 향미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에스프레소가 가능하다라는 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보시는 게 이제 핸드드립 분쇄도입니다.
역시나 앵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균일한 분쇄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클린한 맛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깔끔한 맛을 표현하기가 좋아요. 바디감을 표현하거나 깔끔한 맛을 표현할 때 좋고, 이제 600N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분쇄 균일도가 나쁘진 않은데 자세히 보면 얘는 좀 굵은 것도 보이고, 그죠? 미분의 영역도 조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비교를 해보면 분쇄 균일도는 앵코가 더 좋아서 좀 더 클린한 맛을 띠게 되고, 600N 같은 경우에는 분쇄 분포도가 역시나 넓어서 핸드드립 할 때도 조금 다양한 맛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00N이 약간은 말코닉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말코닉 EK43 같은 그런 성향을 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EK43도 플랫버인데 이렇게 분포도가 좀 넓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출을 하면 다양한 이제 맛의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앵코의 가장 굵은 분쇄도입니다. 이게 앵코의 가장 굵은 분쇄도고, 역시나 보면 굵은 분쇄도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균일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좀 큰 덩어리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후지로엘 같은 크러시드볼을 제외하면 사실 어떤 그라인더가 견주어도 지지 않을 정도로 균일도가 좋은 편이고요. 600N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 분쇄도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앵코의 제일 굵은 분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분쇄도를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해봤는데요. 앵코보다는 조금 더 굵은 표현이 되고 균일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600N 같은 경우에는 제일 굵게 하려면 한참 더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600N의 가장 굵은 분쇄도입니다. 진짜 눈으로 보기에도 덩어리가 막 보일 정도로, 그죠? 정말 굵고 분쇄 균일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의 분쇄도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600N의 장점입니다. 프렌치 프레스 할 때는 정말 약간 차를 우리는 것처럼 먹고 싶을 때는 이런 분쇄도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600N은 이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보시면 앵코랑 600N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두 그라인더가 다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이얼이 돌아가는 게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앵코는 가장 가늘게 했을 때가 이렇게 가늘고 가장 굵을 때가 이 정도고, 600N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앵코 같은 경우에는 좀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눈금 하나하나 크기가 좀 크지 않아서, 이제 600N에 비해서 크지 않아서 조금은 그나마 정밀 조정이 되는 게 앵코고요. 그리고 이제 600N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밀한 조정은 안 됩니다. 한 칸 한 칸의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게 1이고요. 이게 8인데 1에서 8까지 물론 1.5, 2, 2.5 이렇게 중간에 하프가 있지만 8까지 가는 것만 해도 16단계만 해도 이렇게까지 분쇄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면 한 칸 한 칸의 폭이 굉장히 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밀 조정은 앵코가 조금 더 뛰어나고, 또 그냥 단순히 에스프레소가 가능한 것은 600N도 가능하다. 중요한 건 두 개 그라인더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스프레소 추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보세요. 600N은 가격이 정말 착해요. 뭐 요즘에 보니까 최저가로 보면 한 7만원에서 8만원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로 봤을 때는 전동 그라인더로서는 가정에서 제가 볼 때 입문자한테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가 되는 가정용 그라인더가 좀 드물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아주 무난하게 되진 않아요. 앵코에 비하면 확실히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도징의 양을 조금 늘리는 방법으로 추출 저항을 좀 조절해서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N을 사용하시면 후회 없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600N 하면 이제 생각나는 그라인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600N이 나오기 전에 페이마 600N이 있었어요. 페이마 600N이 얘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지금 약간 업그레이드형이라서 이렇게 뇌가 튀어나온 것처럼 호퍼가 생겼는데,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깔때기가 위에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600N인데 페이마 600N만 하더라도 16만원, 이제 짝퉁이 16만원 정도 했나?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동 그라인더를 선뜻 가정에서 구매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페이마 600N이라는 그라인더를 이제 중국에서 또 타사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또 페이마는 아닌데 600N이라는 모델명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그라인더가 있었어요. 그 그라인더가 10만원 초반대로 이렇게 팔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13만원인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직구를 하게 되면은 배송비 포함해서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로 아마 살 수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직구를 하게 되면 AS가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빈스밀 600N이라는 게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공장이 결국에는 중국이나 대만 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페이마를 카피했던 공장 거를 이 빈스밀이라는 회사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자기 빈스밀이라는 한국 회사 이름을 받고 600N으로 출시하지 않았나, 이게 그냥 추측이에요. 근데 너무 그거 추측을 할 만큼 너무 그라인더가 똑같이 생겼고 성능도 비슷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써보시면은 가격대는 일단은 더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AS가 가능하고요. 근데 가격대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팍 떨어졌어요. 사실 홈바리스타들한테는 이제 정말 희소식이 되었죠. 이 그라인더 하나면 에스프레소도 어느 정도 거의 다 가능하고요. 핸드드립도 그리고 아주 굵은 분쇄도까지도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가장 저렴한 그라인더로 꼽으라. 그러면 빈스밀 600N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킵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쭉 이렇게 들어주시고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지 저도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또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좀 시청하실 때 이렇게 점프해서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다이렉트로 쭉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광고가 좀 뜰 수도 있는데요. 광고가 혹시 뜨게 되더라도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빠빠이.